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띠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인데요. 네, 오늘의 학습 문제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띠 그래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교과서 96쪽이고요. 여러분, 1번 연순의 반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렸습니다. 반 학생들이 빌린 책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표를 보니까 은호는 과학을 빌렸고요. 태연이는 언어를 빌렸어요. 그렇죠? 언어랑 관련된 책을. 근데 지금 이거 표를 보니까 어떤 책을 빌렸는지, 네, 표를 보면은 어떤 학생이 어떤 종류의 책을 빌렸는지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종류의 책을 빌렸을지 이렇게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라는 거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조사한 내용은 이제 알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린 책의 종류별로, 빌린 책을 종류별로 이제 한번 간단하게 나타낼 텐데요. 과학은 7권, 그 다음에 문학은 5권. 이렇게 일일이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4권, 수학은 4권, 그 다음에 언어랑 관련된 책은 3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사회라든지 이런 거는 기타로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합하니까 이렇게 2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학생은 25명이고요.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의 종류는 바로 과학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타에 넣은 책의 종류는요, 철학이랑 사회예요. 철학이랑 사회는 이제 한 권씩 빌렸기 때문에 철학이랑 사회까지 이렇게 표에 넣기가 좀 힘들어서 기타로 이렇게 몰아서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타는 자료의 수가 너무 적어서 따로 표현하기 힘들 때 몰아서 이렇게 기타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한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역사책과 수학책은 빌린 권수가 같다. 왜냐면 4권씩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사책을 빌린 학생은 4권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표로 이렇게 권수를 나타내니까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좀 더 쉽게 얼마큼 이제 빌렸는지를 좀 더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요, 97쪽에 연순의 반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를 비율대로 이제 띠 모양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건데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백분율을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전체 빌린 책 권수가 25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분의 빌린 권수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는요, 25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백분율이라는 건요,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25분의 7 곱하기 100 이렇게 하니까 백분율이 28%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25분의 4잖아요. 비율이.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니까 비율이 16%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만큼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띠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비율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전체가 이제 100%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퍼센트만큼, 백분율만큼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바로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표현해주면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아, 과학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빌렸구나. 그리고 비교적 언어는 좀 적은 학생들이 빌렸구나. 그리고 역사랑 수학은 같은 학생 수만큼 빌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띠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수내반 학생들은 일단 과학책을 가장 많이 빌렸어요. 그리고 띠 그래프에 표시된 눈금은 바로 백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역사책과 수학책을 빌린 비율은 각각 기타의 2배가 됩니다. 왜냐면 기타는 8%인데요. 역사랑 수학은 16%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타의 2배가 된다는 거. 그리고 과학책과 문학책을 빌린 학생을 합하면은 48%가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띠 그래프의 작은 눈금은요. 작은 눈금의 한 칸은 1%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합쳐서 100%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띠 그래프 직접 이제 그려보면서 해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4단원의 비와 비율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네, 자료를 띠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96쪽에 위에 있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를 보니까 제대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띠 그래프로 나타내니까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 길이의 비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실생활에서 띠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 친구들의 혈액형 비율을 뭐 A형은 몇 퍼센트, B형은 몇 퍼센트, O형, AB형은 몇 퍼센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 뭐 축구는 몇 퍼센트, 농구는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뭐 피구는 몇 퍼센트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교회장 선거 득표율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 그래프를 이렇게 실생활에 활용해주면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T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아래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T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바로 T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 보니까 석유라는 그 자원을 소비하는 그 비중이 제일 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석탄, 뭐 두 번째가 석탄이고 세 번째가 원자력 이렇게 나왔고요. 자, 문제 2번.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행 가고 싶은 나라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학생 수가 전체가 20명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미국을 고른 학생은 2명이니까 20분의 2 한마디로 10분의 1이 되고 그것을 백분율로 바꾸면요 10%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 보니까 4명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20분의 4 하니까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제 백분율이 20% 이렇게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백분율을 모두 더했을 때는 이렇게 100이 된다는 것까지 오늘 정리하고 갈게요. 수학 96쪽 띠 그래프를 알아볼까요?입니다. 네, 1번.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가 있어요. 이름이랑 종류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정말 많다 보니까 어떤 책이 가장 많이 빌린 책인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책이 가장 많이 빌렸는지 확인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연수네 반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렸습니다. 반 학생들이 빌린 책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종류별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먼저 과학부터 해볼게요. 과학은 몇 명이 빌렸는지 보니까 1명, 둘, 셋, 넷, 5, 6, 7. 네, 이렇게 7명이 빌렸습니다. 과학은 7명. 여러분, 이렇게 한 명씩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몇 명인지를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학이네요. 문학. 자, 1명, 2명, 3명,
4명, 5명. 네, 5명.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언어까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보니까 철학이랑 사회는 이제 한 권씩 있네요. 그거를 이제 기타로 묶어서 2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 더해보니까, 네, 여기 12, 20, 25권. 자, 합계가 이제 이렇게 25권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한 학생은 모두, 네, 25명이었죠?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의 종류는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타에 넣은 책의 종류는요, 네, 철학이랑 그리고 사회였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보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타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말해보세요. 보니까 자료의 종류가 많아 표에 모두 넣기 어려운 경우에 자료의 수가 적은 자료를 기타에 넣어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철학이랑 사회까지 뭐 이렇게 표를 만들다 보면은 표가 너무 길어지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자료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표에 넣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의 수가 적은 것들을 모아서 기타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네, 수학 97쪽에 이어서 2번 연수내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띠 모양 그래프로 알아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과학부터 이렇게 보니까 전체가 지금 25권이었죠? 그래서 과학은 7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백분율은요, 백분율을 나타내려면요, 자, 전체가 25인데 그 중에 7임인 겁니다, 여러분. 그쵸? 7권이에요, 과학이. 여기다 백분율로 구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25로 나누면은 이게 4가 되겠죠? 그러면 7 곱하기 4를 하니까 이렇게 28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백분율은 28. 그 다음에 문학은 5권이었어요. 똑같이 여러분, 25분에 5가 있어요. 거기다 100을 곱해주니까 이거 20으로 나누니까 여기가 4가 되고 5 곱하기 4는 20. 자, 그럼 역사는 4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25분의 4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지 백분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25로 나누니까 여기는 1이고 25 나누니까 4. 그래서 4 곱하기 4는 16 이렇게 됩니다. 수학도 4권이었죠?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이게 16이 되겠습니다. 언어는 3권이었고 기타는 2권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규칙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곱하기 이렇게 지금 곱하기 4를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니까 12가 되고요. 이건 곱하기 4를 하니까 이렇게 8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빌린 책의 전체 권수에 대한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랑 그 다음에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랑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 백분율을 가지고 이렇게 띠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어떤 종류가 가장 많이 대여가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더 쉽겠죠? 그래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를 이제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율 배웠을 때 전체에 대한 한마디로 전체가 여기서 이제 기준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각 부분이 이제 이게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양.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수로 나타냈을 때 기준량이 이제 분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양이 분자가 되었던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런 비율을 한눈에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자, 가장 많은 빌린 책의 종류를 보니까 과학이 28%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문학.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 3위는 역사랑 수학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자료를 띠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을지 말해보세요. 우리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은지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T그래프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T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반이 지금 30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반에서 뭐 A형, 뭐 B형, 그 다음에 뭐 O형, 그 다음에 A, B형 이렇게 각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T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어느 형이 더 많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에서 어떤 그 스포츠가 인기가 많은지, 뭐 축구인지, 피구인지, 아니면 뭐 줄넘기인지, 육삭인지, 이렇게 좋아하는 스포츠의 종류도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T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비교하기가 이제 쉽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수학 익힘책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그래프를 알아볼까요? 1번,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T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이거를 바로 T그래프라고 하는 거겠죠? 자, T그래프. 그래서 전교 학생 회장 후보자별 득표수. 자, 한마디로 효종이가 가장 많이 득표를 했네요. 그쵸? 그리고 규태가 가장 적게 득표를 했어요. 이런 비율을 우리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를 T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번. 태어난 계절별 학생 수. 생일이 어느 계절에 있는지 이렇게 구하는 것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11월 달에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겨울에 해당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절 자기가 태어난 계절을 조사해서 비율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네, 조사한 학생은 모두 250명이라 합니다. 그럼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봄은 250분의 100명이에요. 전체 250명 중에 100명이 봄에 태어났고요. 100분율로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은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학생의 비율을 100분율을 보니까 40%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0 이렇게 그 다음에 5로 나누니까 여기 5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그쵸? 또 여기 5로 나누니까 여기 10이 됩니다. 한마디로 20%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10으로 나눌 수 있겠죠? 10%. 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름은 20%, 그 다음에 겨울은 10% 이렇게 T 그래프로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4번에서 6번 연수가 한 달에 쓴 용돈의 쓰임새를 다음 나타낸 표와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먼저 연수의 한 달 용돈은 얼마인가요? 이 내용을 다 더하면은 합계가 나오겠죠? 그쵸? 한번 더 해볼게요. 군것질이랑 학용품 더하니까 18,000원 나오네요. 불우유토끼랑 그 다음에 불우유토끼 성금이랑 그 다음에 저금을 합하니까 9,600원. 그리고 기타가 2,400원이니까 다 더하면요. 1 올라가고 0, 3만원. 네. 이렇게 3만원이라고 구했고요. 군것질에 사용한 금액은 학용품에 사용한 금액의 바로 2배입니다. 그쵸? 네. 쉽게 나오겠죠?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이제 군것질 사먹는 거고, 두 번째는 학용품을 구입한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T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2가지 이상 써보세요 해보니까 첫 번째는 군것질에 가장 많은 용돈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용돈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학용품 구입이다. 일단 뭐 학용품 구입이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우이웃 돕기와 저금에 쓴 용돈을 더하면은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불우이웃 돕기와 저금에 쓴 용돈의
비율은 백분율이라고 할게요. 백분율은 32%이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D그래프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4단원에 배웠던 비와 비율에서 배웠던 백분율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6학년 이렇게 수학 공부하는 걸 제대로 해놔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계속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이 시기에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놔야지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